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 경부암, 내막암 했으니까 이제 난소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난소암은 참 무시무시한 암입니다. 부인암을 전공하는 우리 의사들이 보기에는 참 무서운 암이다. 이렇게 무서운 암인데 일반인들은 어떨까? 근데 사실 일반인들은 난소암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난소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난소암이라는 거는 더 모르죠. 어쨌든 주변에 난소암 환자가 한 분이라도 있었던 분이 있다면은 이 무시무시함을 잘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빨리 퍼지고 그리고 예측할 수가 없고 끈질기게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암입니다. 참 이 난소암 환자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럼 그렇다고 이제 이런 난소암이 얼마의 가능성으로 나한테 다가올까? 한 연구에 의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난소암이 걸릴 확률은 70세까지 살았을 때 1%라고 되어 있습니다. 1%면은 100분의 1이잖아요. 그죠? 100분의 1이면은 교통사고 당할 확률 정도?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보다는 조금 높죠. 그러면 이제 이걸 예방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초음파 검사 열심히 하고 난소를 잘 보면은 예방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데 정말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가 난소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열심히 하면은 난소에 있는 혹을 찾아서 미리 차단할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동안 매년 검사를 받았던 사람, 검사를 받지 않고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갔던 사람을 비교해 봤더니 두 분 간의 생존율이 차이가 없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일찍 초음파 검사를 해서 덩어리가 있는 걸 확인하고 차단한 사람들이 미리 차단했으니까 생존율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난소암으로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난소암은 언제 생기는지 모르고 한번 생기면은 급속하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이게 난소암이 암의 씨앗이 생겨서 그 씨앗이 덩어리가 1cm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6개월도 안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언제 생기는지는 아무도 없다.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유전적으로 집안에 유방암, 난소암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안젤리나 졸리죠. 그런 사람들은 이 난소암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반인의 한 60배가 높아요. 그런 사람들은 미리 난소암이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난소암이 높을 때는 유방암도 같이 높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는 난소암이 걸릴 확률이 1% 정도인데 예방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불행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거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단, 내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난소암의 증상이 사실 별로 없어요. 난소암은 1기, 2기까지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다음 3기가 돼서 덩어리가 막 생기고 배 안에 복수가 차야지 그나마 배가 좀 나온 것 같네?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굉장히 발전됐을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난소암 수술을 하면 3기 이상 환자들을 수술을 많이 해요. 근데 가끔씩 난소에 무슨 혹이 있어요 라고 해서 와서 수술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1기가 되는 거죠.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냅뒀어도 이 사람들은 쉽게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는 그런 암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3기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조그맣게 덩어리가 생겨서 그게 팝콘처럼 팡 터져서 옆으로 확 퍼지는 거예요. 미리 이 상황을 차단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어찌 돼서 내가 난소암이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소암은 무조건 수술해야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수술 전 항암 치료를 해서 조금 사이즈를 줄여서 다시 수술하는 이런 방법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술적 제거를 정말 잘해야 돼요. 팝콘처럼 터져서 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퍼져 있는 이 팝콘들을 하나하나 다 주워야 돼. 뱃속에 있는 걸. 그러기 위해서는 배를 거의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쫙 벌려가지고 안에 있는 거를 정말 철저히 다 제거해야 됩니다. 수술을 잘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도 그렇지만 환자도 큰 수술을 감내할 마음가짐 그리고 육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난소암 수술을 안 받으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보다는 항암 치료가 더 낫지 않겠어? 괜히 수술을 해서 더 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른 암은 틀려요. 근데 하지만 난소암은 첫 번째 수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난소암은 암센터에서 여러 과와 같이 협력해서 철저히 다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의사가 수술해야 돼요. 부인암 세부 전문의여야 되고 반드시 경험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난소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추후 받는 항암 치료는 사실 수술 후 보조 치료일 뿐이지 이 수술을 얼마나 잘했냐가 예후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치료받는 데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난소암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수술을 받고 끝나느냐, 그게 절대 아니에요.
수술 받고 항암 치료 받고 또 중간에 검사하고 또 검사해서 또 재발이 되면은 수술을 또 할지 결정하고 또 거기에 맞는 또 치료를 하고 필요하면 수술을 받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진단받고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더 의학적인 개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끝까지 봐줄 수 있는 선생님을 선택해서 계속 한 병원에서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 쓸 수 없을 만큼 되었을 때 혹은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는 연명 치료까지를 고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환자분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진단되는 순간부터 마지막 연명 치료까지를 반드시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셔야 돼요. 난 그럴 일 없어 라고 하면서 나중에 가서 고민하고 하다 보면 너무 늦었어요. 그때는 선생님하고 처음부터 그 계획을 다 세워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좋은 치료 받을 수 있고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성 난소암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세히 잘 알고 또 그런 유전자가 있는지에 대한 검사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런 걸 잘 하신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난소암은 나에게 불행으로 다가오진 않을 것이다. 그냥 지나가는 교통사고 정도. 그렇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경부암 검사할 때 꼭 같이 초음파로 난소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